네, 전국에 계신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지난주는 현충일로 하루 휴강을 했는데요. 오늘로써 6강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은 미국의 5월 CPI 발표와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미국 3대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S&P 500 지수는 4월 이후, 작년 4월 이후에 1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어떤 심리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도 지난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적 지표가 굉장히 우량한 모습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이제 2차 전지의 어떤 대장급인데 오늘 강의에서도 에코프로가 지난 강의에서 재매수할 수 있는 시점을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2차 전지하고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우리 지수가 꾸준한 상승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하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런 변수가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요. 또 미국 중앙은행이 고위 인사 상당수는 6월 금리가 동결하더라도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인상 재개 여지가 있다고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장의 어떤 여러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꾸준한 자기만의 어떤 기법 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학습을 통해 이데일리 방송에서 계속 매주 방송되는 어떤 신대가 기법들의 그런 학습과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 자막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를 입력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가 되고요.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매일 아침에 어떤 시황 설명회라든가 아니면 매주 중간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오늘의 핫 이슈 종목 그룹들, 테마군들이 어떤 강세 종목들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는 강세였지만 오늘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테마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올려드리니까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안내 말씀 듣고 오늘의 본격적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벌써 6강째죠. 6강째고, 제가 서두 그 오프닝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미국 시장이 지금 1년 만에 어떤 5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잠시 미국의 3대 지수에 대해서 한번 차트로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3대 지수가 뭐가 있죠? 다우 산업하고 나스닥 종합, 그리고 S&P 500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워런 버핏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 우리는 보통 워런 버핏을 뭐라 그러죠? 가치주의 대가. 그리고 우량주 매매에서
장기 보유해서 큰 수익이 난 투자의 대가라고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어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어떤 연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연봉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야, 연봉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오늘 매수해서 최소한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연봉을 보면서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 지수를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우 산업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2008년도에 리먼 브로더스 파산 사태로 엄청난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 이후로 2009년도부터 어떤 상승을 해왔는지 한번 연봉 차트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 엄청난 장대 음봉에서 보통 추세 반전이 일어나려면은 캔들이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주봉에서도 발생을 하고 월봉에서도 발생을 하고 보통 우리가 작년 12월까지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1월 효과로 인해서 1월 달에 급반등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요 3대 지수는 이미 이 2008년도 리먼 브로더스 사태의 그 악재를 극복을 하고 이미 1월 달부터 그 반등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9년도부터 현재 2023년 동안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연봉으로 보면은 다우 산업 지수가 어떤 일정한 패턴, 이 5이평선을 한 번도 이탈을 하지 않고 결국은 12월 말 종가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죠? 다우 산업 지수도 그렇고 역시나 나스닥 종합 지수도 이 5이평선으로 연봉이 이탈을 하지 않고 결국은 작년에 나스닥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우리나라 코스닥처럼 변동성이 꽤 크지 않습니까? 다우 산업 지수에 비해서. 그래서 장대 음봉을 맞았지만 결국은 나스닥 지수도 5이평선에서 급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요 우량한 종목들, 우량주들을 보통 약 500여 종목들을 묶어서 이제 지수로 이제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가치 투자자 하는 분들은 거진 이 S&P 500 지수 안에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는 거죠. 그럼 S&P 500 지수 역시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로 이 5이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지속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라는 나라는 어떤 우량 종목을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진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코스피를 종목을 언급을 드렸지만 어떤 대북 관계라든가 미중 무역 전쟁, 대내외적으로 어떤 시장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도 지난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A타입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나스닥 종합 지수처럼 이런 자리를 잠시 이탈을 했었지만 반드시 그 다음 해년도에는 양봉의 모습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 1강부터 5강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6강째인데 제가 풍선 기법, 그죠? 바닥 탈출 기법, 그리고 윗꼬리 안착 기법으로 계속 여러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종목들이 그 자리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초급등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 또 그 A타입 기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우량주들은 보통 J-A타입으로 많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전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든가 화장품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두산밥켓 이런 종목들이 JA 타입으로 지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언급드리고 차트로 기술적 지표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주봉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일봉상에서 A 타입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느냐? 그래서 IA 타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 오늘은 아까 미국의 연봉 차트로 가는 그 5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가는 그런 가치 우량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일봉이나 또는 주봉 아니면은 월봉 이렇게 5이평선을 지지받으면서 추세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케이 지수죠? 니케이 지수를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 제가 풍선 기법을 그전에 계속 많이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일봉상에서 이런 풍선 모양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바닥을 굉장히 잘 지지받고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풍선 기법으로 가는 종목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니케이 지수 역시 풍선 기법의 통로 상단에 안착한 게 지난 3월인데요. 3월인데 저번 강의 시간에는 5월이었고 이번 달에도 한 약 7%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건 어떤 테마주 종목이건 아니면 가치주건 이런 풍선 모양을 그렸다는 거는 어떤 그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고, 그죠? 매집이 잘 돼 있고, 그 기간 조정을 잘 보였기 때문에 그 풍선 통로 상단에 안착했을 때는 지수도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3대 지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니케이 지수는 과연 연봉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볼까요? 니케이 지수의 연봉을 보면은 지난 12년 전에 정확히 12년 전에 5이평선을 안착한 이후로 지금 12년 동안 5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작년에 역시나 니케이 지수도 그렇게 그 지수가 좋지 않았죠. 장대 음봉이 나왔었는데 이 니케이 지수를 관련주를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월봉상으로 보고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를 했으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신규 종목 아까 5이평선 매매 기법을 한번 설명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올해 처음 상장한 슈어 소프트테크인데 자, 슈어 소프트테크를 한번 보자고요. 슈어 소프트테크라는 거는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이평선이 하나도 없어요. 21선도 없고 61선도 없고. 근데 슈어 소프트가 참조할 수 있는 이평선이 나오는 자리는 5일째 되는 자리라는 거죠. 5일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규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이런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5일째를 노리라는 거죠. 자, 5일째 이 슈어 소프트테크가 5일째 5이평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5이평선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5이평선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이마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이평선이 5이평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동그라미 자리에 5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겠죠. 이 5이평선에 안착하는 자리는 매수 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볼까요? 최근에 이수화학이 분할 상장을 해가지고 고체 전지만 별도로 사업을 하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이 자 이날 처음 상장을 했어요. 자 상장을 하고 나서 뭐 점상한가까지 갔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그 우량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2차 전지 특히 고체 전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고체 전지가
뭐 10분 충전에 1200km를 달릴 수 있는 완충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 같은 경우도 이게 첫날이죠. 이틀, 3일째, 4일째. 그래서 5 이평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5 이평선 5일째 되는 날 시가가 만약에 5 이평선 위에서 시작한다면 매수에 가담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손절 라인을 5 이평선을 하향 이탈한 그 자리를 보고 매수를 한다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신규 종목 5 이평선 매매 기법이라는 거죠. 이게 어저께 전일이 상한가 갔던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나 한번 상한가 간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5일선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1강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산마켓을 어떤 세력들이나 주포들이 매수했던 시점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 120주선, 그죠? 120주선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매집된 산 모습을 만든 시점을 기준으로 이거는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는 구간이에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121선이라고 알려드린 그 바닥을 기준으로 어떤 매집산이 만들어져 있는 두산마켓을 그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때가 4만 원이었잖아요. 그때가 매수 포인트다. 그렇게 이제 두산마켓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두산마켓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4만 원부터 이제 출발한 두산마켓이 5주선 이평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오늘도 약간 뭐 상승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 5이평선을 따라가는 두산마켓의 어떤 매도 시점은 어느 날 주봉 캔들이 하나 형성이 되려면 월요일부터 화수목 금요일 종가가 되잖아요. 어느 날 주봉을 이탈하는 금요일 종가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는 두산마켓을 매도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봉 5 이평선 매매 기법이고요. 그러면 이런 일봉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고 또 주봉이 5 이평선을 지지받아서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월봉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산주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체는 나는 이거를 움직이는 주포들은 이미 월봉 5 이평선으로 가려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월봉 5 이평선을 따라서 지금 12개월째, 그죠? 12개월째, 1년 내내 이런 자리를 형성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일봉으로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 얘기죠. 다른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요즘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잘 가고 있는 사마알루미늄이죠. 사마알루미늄은 과거 2년 전에 윗꼬리를 한번 크게 맞았어요.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저런 윗꼬리가 크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기억이 나시나요? 자, 월봉에서 이제 윗꼬리가 한번 크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주가가 누군가 잘 상승하는 종목을 누군가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윗꼬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음봉 캔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윗꼬리 어떤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윗꼬리에다가 라인을 긋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라인을 긋고 윗꼬리는 저항선이다.
그리고 이 종가 라인은 지지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분들 신대가 기법 저도 매주 시청을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지지선하고 저항선하고 이제 지지선이 있는데 저항선을 뚫은 종목이 보통 지지선을 받고 지지를 받은 종목이 보통 저항선에서 눌림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 큰 시세가 나온다고 이런 강의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저는 윗꼬리가 나왔을 때 이날 기준으로 사마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런 라인을 한번 그어놔 보세요. 그죠? 이 라인을 그어놓고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으면 지난 1년 동안 이 윗꼬리 안에 들어온 캔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마 알루미늄이 작년 11월에 그 윗꼬리에 안착하는, 그러니까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는데 그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는 캔들이 모습이 나왔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런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사마 알루미늄이 이게 6월 달이니까 4월 달에도 윗꼬리가 한번 길게 나왔잖아요. 4월 달에. 그러면 이 윗꼬리가 한번 길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난달에 수익이 많이 났던 어떤 투자자가 이 종목을 이익 실현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으니까 이 라인을 기준으로 만약에 급등매매 전문가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어놓고 5월 달에 그 라인에 안착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저항 라인을 지지받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마만큼이 수익이 나 있을 거라는 거죠. 6월 달에. 그래서 윗꼬리 안착 기법은 그런 용도로 잘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이 종목도 윗꼬리 안착 기법으로도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안전한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강 때 61만 원에 재안착을 하면 재매수를 해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61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2차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이제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가 아니라 한 2개월 전이죠. 2개월 전에 역시나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찍고 약 700%나 상승을 했었죠. 700%나 상승했던 에코프로가 수익이 많이 나니까 누군가는 이제 많이 이익 실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윗꼬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윗꼬리 라인을 기준으로 다시 뚫고 올라서는 그 자리가 바로 61만 원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에코프로 지난 강의 시간에 아마 그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은 61만 원에 에코프로를 2차 상승으로 보고 매수할 수 있던 포지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IA 타입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까? 한번 IA 타입은 뭐죠? 지난주 시간에 설명드렸던 JA 타입은 주봉이 5주선 이평선하고 10주선 이평선이 이격도를 좁히고 변곡점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급등이 한번 나오는 이런 구간을 제가 A 타입으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면 주봉으로 보다도 에코프로를 봤더니 이 종목이 1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IA 타입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일봉으로 들여다볼까요? 10만 원에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던 에코프로가 잘 가다가 자세히 보시면은 이 5 이평선하고 10주 이평선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5 이평선하고 10 이평선은 계속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세 번째에서 보시면 자, 3일 동안 어떤 주가가 음봉 캔들로 빠지면서
5 이평선하고 10 이평선이 이렇게 좁혀져 있는 상태가 나오잖아요. 이 구간이 바로 변곡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변곡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타입을 IA 타입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주봉 A 타입, JA 타입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야, 에코프로도 이렇게 일봉 IA 타입으로 가고 있구나 하고 바로 이제 그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10만 원부터 5 이평선이 한 번도 10 이평선을 안 깨고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80만 원까지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봉으로 가는 그 A 타입도 있지만 에코프로처럼 일봉으로 가는 I 타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여러 종목들이 I 타입으로 얼마만큼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등주는 이런 풍선 기법이 있고 A 타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풍선 기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날 주가가 조용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1차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 상승 때 뭐 30%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뭐 한 100% 상승하는 종목도 있는데 보통 1차 상승 때의 어떤 그 이격도만큼 2차 상승에서 나올 확률이 많다고 이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풍선 모양을 그리고 이렇게 통로가 나오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선이죠. 중심선은 이제 21선으로 보고 주식 초보자분들도 이런 풍선 기법 타입을 매매하는 구간은 요 통로 자리에 캔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최근 거래량 대비 최소한 한 300% 이상 터진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면 1차 상승 때 30% 상승한 종목은 2차 상승 때 역시나 30%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1차 상승 때 100% 상승한 종목은 이 구간의 시점부터 100%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그런 기법이 풍선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풍선 기법의 교집합 공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풍선 1파에서는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고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있던 2차 상승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1파에서 강한 수급 상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요즘에 잘 가는 2차 전지라든가 어떤 반도체 그런 종목들처럼 시장에 핫 이슈여야 된다는 거죠. 그 지난 강의 시간에 이 물음표로 표시해 놨는데 이 물음표가 뭐냐? 과연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서 2차 파동으로 큰 상승이 발생을 하려면 이 물음표가 뭐냐? 자, 꾸준한 공시가 발생을 해요. 공시라든가 아니면 언론상의 뉴스, 호재성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주가가 2차 상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3차원 유방암 검진 AI 솔루션을 유럽에 판매를 하고 전 세계 2천여 곳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3강에서 이제 소개를 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런 누닛 같은 종목은 방금 풍선기법에서 언급드린 대로 이런 통로 자리에서 어느 날 급등을 한번 1차 상승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1차 상승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 두면 이런 풍선이 통로 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풍선의 통로 자리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3강 때 설명드렸던 현재 그 당시 그때의 차트인데 자, 이런 통로가 나왔을 때 통로의 캔들이 일주일 동안 이 상단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이 바로 매수 구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수 구간.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루닛이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해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는 기법이 풍선 기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상승 때 세력들이 수급으로 이미 매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던 루닛이 자, 좀 전에 설명드린 그 통로 상단 구간이 이 자리였죠? 이 자리가 약 6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11만 원까지 약 100% 상승을 한 모습이죠. 그러면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루닛이 풍선 통로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어떤 타입으로 갔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5일선하고 11선의 이평선이 이렇게 이격도가 있다가 완전히 좁혀놓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격도를 좁혀놓는 부분에서 어느 날 캔들이 5일선 앞에 우상향으로 안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통로 상단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1차 매수 구간이었고 이렇게 변곡점에서 이격도를 완전히 좁힌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들어오는 이런 캔들이 모습이 나왔을 때 이 구간은 2차 매수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루닛이 5이평선이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이제 꼭지 모습을 보이죠? 장대 음봉이 벌써 2개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풍선 통로 기법의 상단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음봉이 2개씩이나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에 이제 118조 가스전을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2차 전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신사업을 한다는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수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수급을 발생시키면서 통로의 모습으로 박스권으로 가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느 날 1차 급등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을 그렸는데 이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은 자, 드디어 이제 통로가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단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하단에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2차 상승하는 구간이 3만 원이다. 3만 원이라 보고 여기서 매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랬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만 원짜리가 바로 여기죠. 이게 3만 원짜리인데 거기서 한 4만 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초급등주는 이제 풍선 기법, 윗꼬리 안착 기법, 그리고 바닥 탈출 기법, 이렇게 이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초급등주 바닥 탈출 기법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초급 등주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기법들 말고 또 다른 기법들, 급등매매 전문가는 초급 등주에 대해서 이제 11가지 패턴의 기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자세한 기법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거나 학습하실 분들은 지금 자막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접속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 이렇게 입력하셔서 이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그러면 지난 1강부터 5강까지 바닥 탈출 기법으로 가는 종목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닥 탈출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죠? 보통 우리가 주가를 얘기할 때 캔들, 그리고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평선이 5일선, 11선, 21선, 뭐 61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수 상황이 작년처럼 안 좋을 때는 121선, 그죠? 그리고 61선, 21선, 5일선 이렇게 역배열로 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121선을 뚫는 어떤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바로 바닥을 탈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평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정배열로 전환하려면 121선을 찍고 안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21선을 찍고 안착을 하면서 61선, 21선, 뭐 5일선 이렇게 정배열로 이평선이 나란히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으로 지속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바닥 탈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관문이 바로 120주선. 주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120주선이고 일봉으로 얘기하면 이제 121선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두산마켓도 이런 120주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이 발생을 한 이후에 121선에 안착한 그 4만 원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봉상에도 보면 일봉상에는 보통 121선을 뚫는 그 테마주라든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시는 코스닥 종목들 보면은 일봉상에 이제 121선을 기준으로 이런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121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집산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목은 2,500개나 되죠. 그 중에 매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난 강의 시간에 3강에서 소개해드렸던 솔룩스를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솔룩스라는 회사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솔룩스가 아니라 소룩스죠. 소룩스가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해요. 자,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봤더니 그 급등매매 전문가 기법으로 이 종목은 과연 무슨 기법일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 대량 거래량이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게 121선이죠. 검정선이 121선인데 그 라인을 기준으로 이런 어떤 커다란 매집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라인을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1차적인 매집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시나 어떤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2차 매집을 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설명드렸던 소룩스고요. 그 자리가 이제 7,500원이었는데요. 7,500원이었는데 그 소룩스가 그 자리가 여기죠. 여긴데 거기서 이제 그날 아마 강의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 날이니까. 자, 거기서부터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소룩스가 급등매매가 얘기한 풍선의 어떤 2차 풍선도 안 그리고 그죠? 여기서 이제 중간쯤에서 꺾여야지 2차 풍선의 통로 상단이 나올 텐데 그러면 풍선 2파나 뭐 3파까지 가는 흐름으로 갈 텐데 소룩스라는 종목이 재료가 나오죠. 점상한가 가면 이유가 아리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아리바이오 치매 관련 그 3상까지 간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인데 아리바이오가 소룩스의 경영권을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호재성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점상한가를 2번 갔는데 결국은 주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1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고 거기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현재까지도 이 종목의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룩스라는 종목이 이제 내가 이게 우연찮게 이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럼 매도 자리가 또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중간쯤에 꺾여야 돼서 이제 풍선 2파로 가야 되는데 재료가 워낙 시장에서 보기에 강하다고 느끼니까 2차 풍선 타입으로 가는 게 아니라 A 타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5이평선을 따라서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3캔들이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요 3캔들이 음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이 이격도를 좁혀놓는 구간에서 바로 양봉으로 받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 하셨다면 요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자리가 한 18,000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 종목이 여기서 이런 A 타입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왔을 때 바로 양봉으로 받쳐주는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은 그럼 소룩스는 A 타입으로 가고 있구나. 일봉 A 타입, IA 타입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딱 이 종목을 익절하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딱 이제 파악이 되시죠? 자, 실리콘투도 한번 볼까요? 실리콘투도 마찬가지로 121선을 기준으로 3강에서 설명드린 종목인데 여기서 매집산이 한번 발생을 했죠? 그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이 3,700원이잖아요. 이 종목은 상강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 실리콘투의 화장품 브랜드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200여 개나 이제 납품이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 종목은 과연 어떤 스타일을 가고 있느냐? 역시나 5일선하고 11선의 이격도를 완전히 좁혀놓은 상태에서 양봉 캔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 종목의 주포들처럼 이 자리에서 매수를 만약에 못 하셨다면 이 자리가 매수 급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 4,800원에서 4,9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스타일로 현재 가고 있죠? 역시나 A 타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이제 실리콘투라는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면은 자, 12평선하고 그리고 5이평선이 이격도를 붙여놓은 자리에서 여기서 우상향으로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만약에 5이평선이 12평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매도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JPY를 한번 볼까요? 자, JPY는 지난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도 6, 7만 원부터 A 타입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자, IA 타입으로 가고 있어요. 5일선 이평선의 흐름만 보자고요. 자,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11선하고의 변곡점을 좁혀놓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서도 좁혀놓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세 번째 매수 기회를 주죠. 세 번째 매수를 기회 준 자리가 바로 11만 원이었다는 거죠. 11만 원. 자, 여기서도 매수 못하고 여기서도 매수 못했어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7만 원에 못 산 거를 11만 원에 어떻게 사가 아니라 자, 여기서 누군가 다른 세력들이 이격도를 좁히고 변곡점에서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11만 원에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그 종목이 지금 현재 13만 원 정도 가 있는 거고요. 지난 강의 시간에 풍선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죠.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원래 엘리베이터를 판매하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의 차트 모습으로 가는 회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떤 현정을 회장하고의 어떤 그 배상 판결이라든가 그리고 500억 주식 소각을 최근에 했죠. 그 전에 공시 5월 초에 공시가 나왔었고
500억 주식 소각을 완료했더라고요. 그리고 1000억 자사주 취득한다는 뉴스가 계속 호재성 공시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역시나 커다란 풍선을 그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풍선 기법은 주식을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라도 이 종목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11가지 패턴 중에 풍선 기법이 제일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풍선의 모습을 그렸던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자, 통로가 나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하향 이탈을 해 있었잖아요. 하향 이탈을 해 있을 때는 제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랬던 종목이 어느 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통로 상단에 안착하는 모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35,000원인데 그때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먼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던 모습이고, 자, 지금은 또 한 번 풍선을 만들었죠? 또 한 번 2차 파동을 만들었어요. 자, 또 한 번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가지시는데, 제가 현대 엘리베이터를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상단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약 43,000원에서 44,000원 자리를 매수가로 보시고 한 두세 번에 거쳐서 이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종목이 하단으로 빠지면 약손실이 가능한 구간이고, 자, 그래서 손절가는 약 42,0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차 상승 때 이 이격도, 그렇죠? 1차 풍선 파동의 이격도, 2차 파동의 이격도, 이 이격도만큼 만약에 상승한다면 목표가 55,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이에요. 자, 55,000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인데 제가 약 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파동 통로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노란선 박스 안에 보면 아직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자,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오늘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아마 거래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추천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칠 텐데요.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밑에 하단으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샵 3772 급등 매매를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감신 종목으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매수하시고 이제 어떨 때 보면 이제 필연치 않게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추천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될 부분은 지금 풍선 2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풍선 2파동이 나왔죠. 만약에 오늘 이후로 3일 동안에 캔들이 이 중심선 하단의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약손실을 하시고 이 상단에서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매수를 하시면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